네.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적립 투자를 해서 네. 목돈을 5천만 원을 만들었다. 네. 또는 1억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 그냥 두지 않고 네. 그걸 뭐냐면 네.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래요. 네. 목돈이 되면 분산을 시켜야 돼요. 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느냐? 네. 자기 형편에 맞게 짜야 돼요. 형편. 형편. 네. 첫째 형편이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 많은 노인분이 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네. 100% 했다가는 네.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20대 30 때는요. 네. 살 날이 많고 네. 투자할 기간이 기니까 네. 100% 공격적인 상품을 넣어도 돼요. 네. 그게 나이예요. 나이에 따라서. 나이. 네. 그 다음에 재산 상태. 네. 부자는요.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왜?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 분은 네. 예금이나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네. 오히려 부자는 예금하고 네.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이파사판 걸어버리잖아요. 네. 이거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네. 가족 상황. 네. 내년에 시집갈 딸이 있다. 네. 그러면 5천원에서 1억 정도는 네. 단기 상품에 넣어야 돼요. 네. 시집 보낼 돈이니까. 그렇죠. 가족 상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신의 성향. 네. 약간만 깨먹어도 속이 덜덜덜 떨리는 사람은 네.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웬만큼 깨먹어도 끄덕없는 사람은 네. 같은 나이라도 약간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자신의 성향. 네. 그 다음에 투자 기간. 네. 이걸 1년 후에 쓸 돈이냐 5년 후에 쓸 돈이냐에 따라서 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네. 계산합니까? 네. 그래서 금융회사에 가게 되면은 네. 앙케이트 용지를 줍니다. 네. 거기다가 해당 사항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사항을 네. 체크하는 그 질문지예요. 네. 근데 그런 게 귀찮아? 네. 그러면은 네.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네. 그건 자세히 뺄 필요 없고 20대, 30대, 40대. 네. 내가 70대다. 네. 100에서 70에 보면 30이 남죠. 네. 그러면 30%만큼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 데 넣으시고 30%는 공격적인 상품이에요. 네. 70%는 안정적인 상품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30대다? 네. 100에서 30 하면 70 남죠? 네. 70%를 공격적인 상품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30%는 안정적인 상품이에요.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네.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나서도 예. 뭔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아, 정기적으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네. 나이가 60대다. 네. 그럼 100에서 60이면 40 남죠? 네. 그럼 40%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어놓고 네. 60%는 네.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나 CMA나 예금에 넣어놓고 네. 기간을 정해요. 네. 뭐 3개월, 6개월 네. 또는 1년. 네. 우리는 한 6개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럼 6개월 동안은 네. 그 비율대로 쪼개서 딱 투자를 해놓고 네. 쳐다보지도 말고 일만 열심히 해요. 6개월 후에 다시 가서 이렇게 봤더니 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주식형 펀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근데 채권형이나 CMA는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에 늘어난 걸 팔아서 여기다 갖다 메꾸는 거예요. 아. 다시 원래 원위치로 돌려놔요. 네. 왜?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것 같아서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나이가 60인데 네. 공격적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가 50%로 주가가 올라서 늘어났다. 네. 나한테는 너무 리스크가 큰 포트폴리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에 맞게 하기 위해서 네. 10%만큼 주식형 펀드를 팔아가지고 안정적인 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걸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이라고 하는데 네. 뭐 어려운 용어는 알 필요 없어요. 네. 늘어난 건 줄이고 줄어든 건 늘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네. 근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상품,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 분산 투자인데 네. 이러한 투자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 상품을 고를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50만 원이 생겨가지고 네. 그럴 때 뭐 제일 볼 게 뭐냐면 네. 이 상품이 네.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네. 저축 상품인가 투자 상품인가 이것부터 파악해야 돼요. 네.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아요. 내용을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든지 네.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칙이 뭐냐면 네.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저축 상품은 네.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니까 예금이나 이런 거는 네.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네. 근데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은 원금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네.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도 네. 간접 투자 상품
펀드, 네. 변액보험, 네. 변액연금, 네. 뭐 변액 유니버설 이런 거는요. 네. 파는 데보다도 네. 거기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네. 운용회사예요. 우리나라에 200 몇십 개 있어요. 그 운용사 중에서 네.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가?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아. 사는 데밖에 몰라. 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네. 어려운 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믿을 수 있고 첫째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네.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펀드가 한창 붐이 일어났다가 네. 떨어지고 나서 실망한 분들도 많고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말 그대로 이제 운용회사는 모르고 그냥 펀드라는 거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조심해야 돼요. 네, 그걸 조심. 네,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가 네. 저축 상품이냐 네. 투자 상품이냐 네. 그 다음에 투자 상품 중에서 간접 투자 상품의 경우는 운용회사가 어디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네. 단서조항. 감사합니다. 이 금융상품에는요 네.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네. 요즘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데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그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네. 그 단서조항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네. 3년 이내에 네. 주가지수가 네.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이 단서조항을 제대로 얘기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원금 보장된다. 네. 근데 실제로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네.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네.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네. 빨리 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주식은 해야 돼요. 네. 하는 게 좋은데 네. 하더라도 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네.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 네. 우량 펀드 사놓고 네. 우직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게 적합성이고요. 네. 다섯 번째는 세금. 네. 옛날에는 세금은요 네. 부자들이나 생각하는 거지 보통 사람은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앞으로는요 네. 서민들도 네.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네. 노후 준비하시라고 네.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ISA, 그다음에 개인연금, 네. IRP, 개인형 퇴직연금 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네.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네.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네.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 여섯 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네. 상품을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펀드를 고를 때도 네. 이거에 따라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걸 상담받을 사람을 좋은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저희 시청자들이 다양한 연령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네. 인터뷰를 보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에 맞춰서 네. 노후 준비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연금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연금은 1, 2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녀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해도 네. 40대부터는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오래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평생 현역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 유튜브에 제 강의를 올리니까 네. 34세 된 분이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제가 금년 나이 34세인데 네. 이 나이에 이 동영상을 보게 된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30대부터 시작하면 더 좋지만은 네. 적어도 40대부터는 네. 자기 나이에 맞는 생애 설계와 자산 관리, 네. 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20대, 30대가 젊은 자들은요, 네. 3층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네. 퇴직연금, 네. 개인연금. 네. 예를 들어 나는 가정주부인데요. 그러면 가정주부가 한 달에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9만 원씩만 가입을 하면요. 한 달에 네.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네. 남편과 합치면 절대 굶을 일은 없어요.
퇴직금 아까 말했는 것처럼 회사 안 다녀도 네. 프리랜서 네. 이런 분들도 세제 혜택 받으면서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퇴직연금 네. 그 다음에 개인연금 시작하는 게 20, 30대가 할 일이 첫째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인적 자본 투자. 왜? 이 100세 시대에는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오래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네.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40대가 되면요. 네. 건강에 슬슬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폭탄주 먹던 것도 줄이고 담배도 끊고 네. 그래도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환갑 넘어서 아픈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수 질병 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건강 리스크 관리.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40대 하는 게 네.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음. 40대가 되면은 네. 요즘 결혼이 늦으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든요. 네.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 애들에게 자립교육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요 애들도 망쳐먹고 본인도 망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40대가 되면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자녀들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자립교육 이거를 부부가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갖고 바꿔야 애도 살고 나도 산다. 그 다음에 50대와 60대 사이에 사람마다 다른데 퇴직 연령이 되면요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가정은 80%가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많다고 그랬죠. 네. 우선 쓸데없는 거 팔아가지고 네. 가계 부채부터 줄여야 돼요. 빚을 안고 퇴직하면 괴로우니까 그렇죠. 큰 집이면 줄이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절반 정도로 맞추고 그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50대 퇴직 전후에 할 일이고요. 네. 또 하나 할 일이 뭐냐면 네. 퇴직해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의 준비. 왜냐면 네. 30년, 40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네. 돈을 버는 일이든 네. 그 다음에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네. 퇴직 후에 노후에 3대 불안이 뭐냐면 네. 첫째가 돈, 네. 둘째가 건강, 네. 세 번째가 외로움이거든요. 네. 이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에요. 아, 너무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짜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무슨 이렇게 갑자기 소위 좀 약간 저속한 말이지만 용 빼는 방법은 없다. 젊은 시절부터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노후 대비는 20, 30대부터 네. 연령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요, 자립이 중요한데 네. 우리가 자립하게 되면 돈 버는 방법, 능력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노후의 3대 불안, 다시 말하지만 네. 돈, 건강, 외로움 네. 이거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네. 돈이 되는 일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